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DDR5 관련 영상입니다. 보시듯이 이것이 DDR5인데요. SK하이닉스가 개발한 2세대 10나노급 DDR5 D램 시제품입니다.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포털에서 DDR5 검색하면 이 사진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SK하이닉스가 개발한 시제품. 코로나19로 지연되다가 드디어 지난 7월 14일 메모리 표준 규격을 정하는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기구에서 DDR5 규격 표준이 발표 확정되었습니다. 원래는 지난 3월에 제주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정이 됐었는데 이놈의 코로나19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Anyway, 이를 두고 황상준 삼성전자 전무는 DDR5 표준안 마련이 서버와 PC, 주요 전자기기 메모리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고, 강욱성 SK하이닉스 GSM 담당, 그러니까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 D램 제품 기획 책임자는 참 깁니다. DDR5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회사들은 제품 개발을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DR5 제품 양산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현재 DDR5 D램 출시를 위한 인증 작업이 진행 중이고 현재 해외 주요 고객사와 제품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을 보면 시장의 예상보다 관련 뉴스들 좀 있잖아요. 그쵸? 네. 예상보다 좀 빠르게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빠르게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좀 시장에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DDR5가 이미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는 탑재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저도 사실 몰랐었어요. 네. 그랬나? 예. 근데 지금 여기 보시듯이 삼성 LP DDR5 16GB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갤럭시 20, 갤럭시 20 시리즈에 지금 보시듯이 DDR5 메모리의 저전력 버전이라 할 수 있는 LP DDR5 D램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DDR이 도대체 뭐냐? 요즘 DDR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DDR은 동작 속도, 지원 용량 등을 통해 규정되는 D램 반도체의 규격이다. 반도체 규격이에요. 설명하자면 D램 안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DR은 D램 동작 속도를 결정한다. DDR2보다는 DDR3가, 3보다는 4, 4보다는 5가 숫자가 높을수록 2배씩 발전한다. 더 고성능인 거다. 그래서 DDR5가 2차선이라면 DDR2는 4차선, DDR3는 8차선, DDR4는 16차선, DDR5는 고속도로를 비교해보면 32차선 수준이라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좀 특징들을 좀 보면 보시면 데이터 전송 속도 기준은 메가bps죠. DDR4는 3200, DDR5는 6400, 2배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비 전력도 낮고요. 최대 용량, 지원 용량도 커집니다. 거의 여긴 4배가 커지는 거고요. 2014년부터 DDR4 전환이 본격화된 이후에 DDR5 전환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최근 어디서? 인텔에서
내년 인텔의 신규 플랫폼에서 DDR5를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조사 업체의 IDC의 경우에는요, IDC 경우는 내년 전체 D램 시장에서 25%를 담당할 거고, 내후년에는 DDR5의 사용 비중이 무려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DDR5 조금만 더 몇 개만 봐볼게요. 예. 이럴 때 한번 봐봐도 또 지나면은 또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쵸? DDR5 램에서 최초로 채택된 게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인데, 내부적으로 단일 비트 오류를 수정해주며 D램 결함을 기록하고 오류수를 호스트에 제공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게, 적용하는 게 생겼다. 최초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뱅크 관련돼서는 뱅크 리프레시 기능을 통해 특정 뱅크가 작동할 때 시스템이 다른 뱅크에 접속할 수 있게 해서 메모리 액세스 가용성을 높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세 번째 BL, Burst Length 라고 하는데, D램의 단일 읽기, 쓰기 명령을 기반으로 입력, 출력되는 데이터의 양, 그 양이 8에서 16도 2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DFE 회로로 채널의 고속 작동에서의 반사 노이즈를 줄였다 는 것도 특징입니다. 결국 많은 게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잠깐 특징, 장점들을 살펴봤는데, DDR5는 DDR4 대비 당연하지만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DDR3에서 4로 전환될 때 한 프리미엄이 한 50% 형성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D램 업체들에게 수익성 향상으로 연결이 되겠죠. 좋은 내용인 거죠. DDR4 대비 가격이 얼만큼 비쌀지 모르지만 유지 보수 비용을 감소로 구매 비용을 충분히 많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버 업체에게는 고성능 DDR5의 신규 수요 및 교체 수요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게 수혜주냐인데, 시장에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DDR5로의 전환은 반도체의 전공정 업체보다는 후공정 업체들에게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후공정에서 DDR5 전환 시 데이터 전송 속도 및 동작 전압 변경으로 공정에서의 변화나 장비 부품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게 수혜냐면 PCB 부품, 수동 부품 업체, 후공정 장비 업체, 소켓 업체들이 수혜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관련주들이 꽤 되는데 흐름 수급이나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심텍입니다. 네, 심텍은 2주 전에 수급 관심주로도 소개해서 좋은 흐름,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기관이 좀 파니까 외국인이 좀 사네요. 최근. 그리고 심텍, 그리고 어디 갔냐? 이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현대로템 아니에요. 심텍을 두 번째가 리노공업. 리노공업 회사가 워낙 좋죠.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에요. 리노공업은 참고로 외국인 비중이 42.6%입니다. 꼭 이것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심텍, 리노공업, 그리고 세 번째 오킨스 전자. 금요일날 신고가 났고, 외국인이 6월부터 꾸준히 사다가 조금 이익 실현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종목에 집중을 하세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엑시콘 일주일째 조정 나오고 있는데, 기관은 관망 주춤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ISC 한 3, 4일 조정 나오고 있는데 좀 기관이 좀 파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YIK 조금 주춤하는데 6월 말부터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윙 좀 주춤하고 있는데 21선 부근 만나는 모습이고, 기관이 7월 중순 전후부터 사다가 최근에 조금 매도하죠. 좀 매도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컨텍솔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이에요. 뭐 관련주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시가총액 작아서 뭐 관심 종목에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만 드리는 거고요. 리스트로. 그리고 타이거 일렉. 타이거 일렉도 좀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이 좀 작긴 해요. 마이크로 컨텍솔보다는 크긴 하지만 거래량 없고, 본인과 향후에 뭐 매매를 하신다고 하셔도 본인의 좀 성향과 그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쵸? 네.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닛 테스트. 최근에 좀 연기금,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요한 가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조정 전에 상승 시에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 많이 들어왔던 기관들은 조금 물량을 내놓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TSE, 외국인의 꾸준한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거래량은 많지 않아요. 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접근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너셈,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이어서 뭐 리스트로만 말씀드리지 뭐 관심 종목으로는 뭐 패스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DDR5 영상이 향후 관련 기업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게 단기 이슈가 아닙니다. 완전 전환점이에요. 변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종목에 추가를 하시고 보시면 분명 언젠가 향후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넣어두시는 것과, 뭐 이미 많이 올랐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냥 패스하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이거 장기적인 흐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